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추행 혐의로 하늘궁과 그가 운영하는 종로 운영장 두 곳을 압수수색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허 대표가 피소당한 건 지난 2월 초입니다. 20여 명이 고소인의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고소인들은 허 대표가 에너지 치유라는 의식을 명목으로 신체를 만지고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 대표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를 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허 대표를 고소한 당사자들 일부는 양심선언이라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은 배후 세력으로 특정인을 지칭하며 그의 사주와 부추김으로 허경영 명예대표를 고소했다는 취지가 담겼으며 그것을 양심선언이라는 표현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어느 측의 주장이 진실인지에 대한 진위는 사법적 결과가 나와야 가려질 것으로 추정되지만 핫타임뉴스가 입수한 녹취록과 양심선언문을 참고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이 사건은 허경영 명예대표를 고발했다가 양심선언을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파생되어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제보자들의 양심선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돈과 법조인의 부당한 대우에 분노하고 있으며 허 대표의 신체 접촉이라는 행위는 합의금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에 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사건 정황의 중심인 성추행 사건은 누군가의 적극적인 사주와 부추김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들은 허경영의 지지자이었으나 허경영이 지난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마음이 식어 하늘궁을 잘 가지 않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하늘궁에 낸 강연료나 축복 금액이 아까운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그러던 중 고소를 주도한 세력들, 주도 세력 B의 말에 따라 단체 고소를 하면 하늘궁에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합의금을 받게 되면 낸 돈보다 더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에 고소에 동참했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것이다. 그거 가서 조사를 좀 받아야 된대요. 네, 직접 가서. 네, 언제 시간이 괜찮으시겠어요?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날 그럼 괜찮죠? 월요일날? 월요일날 3시 괜찮죠? 오후 3시요? 예. 그거 조사서 그 쓴 거 제가 카톡으로 보내놨어요. 그거 한번 숙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셔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제보자 중에는 주도 세력 B 법률 대리인 A를 선임하고 가져온 위임장 등의 서류를 작성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모든 진행은 B가 진행했고 그중 일부만이 실제로 법률 대리인을 만나서 상담을 진행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주도 세력 B가 소개한 법률 대리인 A는 합의금으로 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다며 착수금은 하늘궁에 낸 돈의 10%를 내거나 착수금 없이 합의금 22%의 성공보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 A는 이 사건을 맡은 수사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제보자에게 성추행 고소를 권유하며 합의금을 받기 위해 성추행 추가 고소가 진행됐다는 것이 일부 제보자의 주장이다. 제보자 중 한 명은 법률 대리인 A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허경영에게 추행을 당한 것은 없냐라면서 허경영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성범죄가 제일 좋다. 조만간 4차로 허경영에 대해서 성추행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고소를 많이 해서 허경영을 구속하면 허경영 측에게 합의 제안이 올 것이고 그러면 최대한 돈을 많이 받아낼 생각이다. 그 합의금을 받으면 합의금의 22%를 본인에게 주면 된다라며 참여를 권유하고 하늘궁에 다니면서 신체적 접촉을 당하고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지 않냐고 계속 되물어봤다며 수치심을 유도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법률 대리인 A는 이어진 대화 도중 받아 적으라며 진술을 불러주었고 시키는 대로 받아 적자 그 진술서를 그대로 가져갔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다른 고소인들에게도 진술을 직접 불러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더 추가해야 돼요? 뭐를 추가해야 돼요? 어떤 부분을 추가해야 돼요? 이것은 제보자가 느낀 감정이며 법률 대리인 A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장을 정리해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했다. 제보자는 고소를 주도했던 단체의 핵심 간부인 B는 본인이 변호사도 아니면서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아닌 자신이 진술을 타이핑해 진술서에 사인을 받고 그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내주면서 그대로 진술하라고 종용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제보자들은 고소 주도 세력 B 및 법률 대리인에 의해 회유 및 요구에 따른 진술서가 작성된 후 최종 완성된 고소장을 주지도 않고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는 통보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A는 수사팀과 법률 대리인 C 하나가 되어 자기들이 설정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가기 위해서 고소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핫타임뉴스가 입수한 녹취록을 들어보면 법률 대리인 C은 어차피 재판 단계 가면은 다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 합의가 안 되면 피해 회복이 안 되면 양형에 더 가중 처벌이 된다라면서 근데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를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고 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참 안타깝죠. 그때 분명히 또 수사관 그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그때 들으셨잖아요. 우리 끝까지 가자고. 중간에 취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어차피 재판 단계 가면은 다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가 합의를 하라고 그래요. 판사가 합의를 하라고 그러고 합의가 안 되면 피해 회복이 안 되면 양형에 더 가중 처벌이 돼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를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고 재판 단계에 가서 합의를 해야 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피해 회복이 더 많이 되는 게 있죠. 피해를 당하셨는데 당연히 피해 회복은 해야죠. 그거 피해 회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법적으로도 다 판사님도 검사님도 다 그 얘기 해요. 피해 회복 해야 된다고. 예, 돈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돈 받는다고 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이고 안 돼요. 취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고 진짜 지금 이렇게 다들 고생하고 가는데 수사관도 그렇고 우리 남편 몰래 해내니까 잘못이야 지금. 근데 그거는 남편분이 뭐라고 하셨 이거는 나는 돈 받으려고 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안 된다고 그러세요. 일단 한 번 고소 취하면은 같은 걸로 고소는 못해요. 네, 그런 거 안 돼요. 다른 분들 뭐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돈을 받고 해도 이제 명단에 빠지시는 거겠죠. 또 그는 일단 한 번 고소 취하하면은 같은 거로 다시 고소는 못한다라고 강조했고 나중에 다른 분들 뭐 이렇게 합의해서 돈을 받아도 명단에 빠지시는 걸라며 회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사관이 누구인지 등등을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제보자는 본인 명의로 된 고소장을 요청했으나 법률 대리인 A는 하늘궁에 스파이가 있다라며 법원, 재판 단계까지 가면 오픈이 된다며 지금은 수사 단계라서 고소장을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제보자는 저는 제가 쓴 부분만 원하는 건데 왜 그런 말을 하며 거부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법률 대리인 A는 다른 제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스파이를 운운하면서 사건 당사자인 고소인들에게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제공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장 등 관련 자료를 법률 대리인 A에게 요청했다는 이유로 고소 주도 세력의 핵심 인물인 B가 제보자 A에게 연락해 크게 화를 냈다고 덧붙였다. 그거 말고 저기 누구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것도 저만 알고 있을게요. 뭐 전화하거나 이런 건 없고 뭐 누구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그거 아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요. 왜 안 맞지? 그 담당자가 이름이 뭔데요? 담당자 이름은 저도 변호사도 전고 변호사 끼지마. 아니 변호사 끼지마. 옆에서 우리 아무리 이제 그 제2반 사실이요. 변호사님한테 이행했어도 그 담당자가 누구고 뭐 전화번호 몇 번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아니 그래도 알아야 하나도 지금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 없어요. 근데 이제 경찰청에서도 줘야 그게 되는 거고 오픈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걸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게 하늘공으로 흘러 들어갈까봐 제일 걱정이죠. 지금 안 그래도 고소인 중에도 스파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몰래 들어왔어요 몰래. 지금 큰일이에요 큰일 지금. 그래서 그래요 제가. 왜냐면 이게 재판 단계에 가면요. 허경영도 저희 그 자료들을 재판 단계까지 가면은 오픈이 돼요. 다. 저희가 냈던 자료들을 허경영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재판 단계 갔을 때. 법원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근데 지금은 수사기관 단계잖아요. 그러면 고소 취하시면 되지 그걸 변호사님한테 달라고 그런 건 아니죠. 변호사님한테 그리고 아저씨 변호사님한테 전화해서 뭐 그 고소장 보여달라고 그랬다면서요. 보내달라고. 이 과정에서 제보자들은 법률 대리인 A와 신뢰가 무너져 다른 법률 대리인을 찾았다고 한다. 새로 선임된 법률 대리인들은 담당 수사관 F에게 직접 고소장을 요청했으나 F는 고소장 공개를 거부했으며 정식으로 접수한 정보 공개 청구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새 법률 대리인들은 이런 일은 규정상 말이 안 되는데 추행 사건, 담당 수사관 F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제보자들은 기존 법률 대리인 A는 고소를 취하하거나 법률 대리인을 교체하려는 제보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입수한 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 대리인 A는 취해서 갖고 가면 돈 준다 그래요. 라며 흥분된 상태로 말하고 있다. 제보자는 처음부터 이거를 원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는 거요 라고 토로했다. 법률 대리인 A는 납득이 안 된다라며 격양된 목소리로 감정을 표출했다. 이에 제보자는 우선 죄송하다라고 사과하고 많이 흥분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만 전화를 끊는다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그러나 이미 격분한 법률 대리인 A는 정말 그거에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지 마세요. 진짜라며 기재 와서 또 영혼을 파시는 거냐라며 언성을 높이고 있다. 제보자는 고소 진행에 신물이 나서 더 이상 고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을 뿐인데 법률 대리인 A에게 너무나도 모욕적인 폭언을 들었다고 한탄했다. 핫타임 뉴스에서는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이 내용을 상담한 결과 수임료 및 성공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합의하면 70% 가능하다라는 말과 고소인에게 당사자의 고소장과 진술조서 제공 거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거는 진짜 보통 사건 같은 다 보여드리죠. 근데 팀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고소장 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쪽 변호사가 하늘공 변호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팀장한테 전화가 왔대요. 팀장이 어떻게 저희를 아시고 전화를 했느냐. 우리는 피의자들한테 허경영 씨 쪽에 전화를 한 적이 없는데 저를 어떻게 알고 또 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따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은 저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저희 성추행 담당했던 그 팀장도 마찬가지고요. 판결을 다 내야지만이 끝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사건은 제 사건이 아니고요. 본인 사건이에요. 네. 저는 그냥 대리하는 거예요, 대리. 제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성추행 당했어요? 제가 사기 당했어요? 솔직히.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취급을 당해야 돼요? 저는 허경영하고 아무 원한 관계도 없어요, 솔직히. 저는 허경영이 저한테 돈 주면 저도 허경영 변호하죠. 제가 무슨 어떤 억하신 심정이 있어가지고 허경영한테 이러겠어요.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허경영 변호사도 착각하고 있고 거기 다 씌워가지고 왜 그래요, 도대체? 저는 그냥 변호사예요.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저는 취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뉴스 나오고 이러니까 돈 더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변호사님. 제가 취한 거 모르시죠, 솔직히. 되는 줄 알고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예요, 취하 말고. 솔직히 지금 뉴스 나오고 막 이러니까 지금 솔직히 KBS 뉴스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오고 지금 TBC에도 나오고 지금 세상에 난리예요, 지금 허경영 성추행했다고. 저 그거 몰라요. 저는 뉴스도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허경영 같은 사람한테 빠지는 거예요. 뉴스도 안 보고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변호사님께 좀 흥분을 좀 하셨네요. 죄송해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중에서 돈 받으셨어요? 합의금 몰래 받으셨어요? 예? 아니면 돈 준다 그래요? 지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잘 모르고. 고소인조서 가지고 가면 돈 준다 그래요? 계약서 갖고 가면 돈 준다 그래요?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너무 힘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한테 납득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그 전화를 안 흥분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만 전화. 어떤 경로로 해를 당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거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거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정말 그거에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지 마세요,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를 당해서 넘어가면 본인의 영혼을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까지 거기서 그렇게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달아서놓고 이제 와서 또 영혼을 파시는 거예요? 제보자들은 본인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알기 위해 자료를 제공받는 걸 요구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선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관은 피해자들에게 자료를 주지 않고 담당인 A 변호사에게만 자료를 제공하고 A 변호사는 이 자료를 피해자들에게 주지 않고 고소를 취하하지 말라며 막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미 벌써 법률 대리인이 변호사님한테 공개를 했고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추가로 더 저희 지금 수사 이 내용 일체도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도 공개가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공개 결정을 했어요. 아니 그 본인이 내가 직접 부자는데 해도 지금 저희가 수사에 지금 이런 식으로 요청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지금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이제와 취하느라 이때까지 그 수고했던 그 수사관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도 다 공무원 월급 받고 일하는데 정보를 티내려고 어차피 나중에 법대로 하면은 다 볼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근데 미리 지금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사람들 좀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사관들도 엄청 애먹고 있는데 지금 그전에는 다들 취하고 그래서 지금 안 된 거거든요, 사건이. 근데 지금은 취하고 이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일단 선거 때까지만 참아보세요. 선거 때까지만. 이거는 진짜 보통 사건 같으면 진짜 다 보여드리죠. 근데 현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고소장 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쪽 변호사가 한혜곤 변호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팀장한테 전화가 왔대요. 팀장이
어떻게 저희가 아시고 전화를 했느냐. 우리는 피의자들한테 허경영 씨 쪽에 전화를 한 적이 없는데 저를 어떻게 알고 또 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따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은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희 성추행 담당했던 팀장도 마찬가지고요. 별의별 희한한 일을 다 겪고 있대요, 지금. 또한 허경영이 성추행으로 구속될 것이며 허경영이 구속과 처벌을 목적으로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구속이 되면 그때 합의금을 받을 것이며 메이 변호사가 수사관의 개인 가족관계까지 아는 등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말라며 회유를 하는 모습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막 가짜 고소인 들어와 있죠. 저쪽에서 막 가짜 고소인들이 지금 따로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정보를 빼가려고 막 그러고 있고요. 또 가짜 고소에서는 왜 가짜 고소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법으로요? 저한테 이제 일부러 접근을 한 거죠. 일부러 접근을 해가지고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이제 스파이였던 거예요. 딴 데 가서는 막 고소 취하라고 막 회유하고 종용하고 아직도 그 사람들 막 신이님 그러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한테 와서는 몰래 자기도 고소하고 싶다고 와가지고는 저 앞에서 진술서 쓰더니 이제 나중에는 뭐 제가 불러줘서 진술서 썼다 이런 식으로 뭐 돈 더 받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진술서 썼다. 자기는 고소할 마음이 없었는데 찾아와가지고는 고소하라 그래가지고 돈 더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래서 진술서 쓴다. 불러주는 대로 썼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 몰래 전화번호를 없애고요. 아니 어느 날 전화를 하니까 전화번호가 없어요. 결번호로 떠요. 그래놓고 담당수사관이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다른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신고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 신고서가. 얼마나 제 입장에서 황당하겠습니까? 두 사람이나. 그것도 저희 사무실에 직접 와가지고 직접 와서 자기가 고소하고 싶다고 와서 그렇게 자기가 다 쓰고 해놓고 아마 저하고 녹음 대화한 거 상담 받고 한 거 녹음해서 다 녹음 갖다 줬을 거예요. 일단은 고소는 절대 취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로. 진짜 그 팀장들 막 그 조사하고 있는 지금 수사관들 경찰들 저는 지금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뭐 민사로 간다고 해서 형사건까지 다 돼버렸더라고요. 민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그 돈 돌려받으시면요. 민사건하고 원돈 차이예요? 민사는 이제 재판으로 가는 건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형사건 시간 형사는 지금 이제 처벌 받게 해달라고 넣어놨으니까 뭐 구속이 되든 하면 이제 합의를 하자고 돈을 줘야 양형이 이제 참작이 되거든요. 재판에서 허경영이. 그러니까 허경영이 좀 구속이 되고 하면은 돈 못 받는 유리하죠. 왜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그럼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허경영이 구속되죠. 나는 구속되면 받죠. 구속되면 받죠. 아, 구속되면 다 받는 거예요? 그럼요. 그쪽도 변호사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있고 하잖아요. 구속된다고 뭐 전부 다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추행으로 구속될 수가 있어요. 성추행만으로도 지금 구속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건 성추행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진술이 또 심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서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경찰관도 우리 아들이 좀 일렀나봐요. 말을 했나봐요 했더니 아유 아들놈이 또 그랬어요. 아니 말을 갖다 이렇게 표현해간다. 그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경찰관도 그렇고요. 경찰분이 아들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제가 그때 갔어요. 지금 어떻게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그때 가 있어요 지금. 가서는 막 고소 취하라고 막 회유하고 종용하고 아직도 그 사람들 막 신이님 그러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한테 와서는 몰래 자기도 고소하고 싶다고 와가지고는 저 앞에서 진술서 쓰더니 이제 나중에는 뭐 제가 불러줘서 진술서 썼다 이런 식으로 뭐 돈 더 받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진술서 썼다. 자기는 고소할 마음이 없었는데 찾아와가지고는 고소하라 그래가지고 돈 더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래서 진술서 쓴다. 불러주는 대로 썼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 몰래
한다고 와서 그렇게 자기가 다 쓰고 해놓고 아마 저하고 녹음 대화한 거 상담 받고 한 거 녹음해서 다 녹음 갖다 줬을 거예요. 일단은 고소는 절대 취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로. 진짜 그 팀장들 막 그 조사 받았던 조사하고 있는 지금 수사관들 경찰들 저는 지금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뭐 민사로 간다고 해서 형사건까지 다 돼버렸더라고요. 민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그 돈 돌려받으시면요 민사건하고 원돈 차이예요. 민사는 이제 재판으로 가는 건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형사건 시간 형사는 지금 이제 처벌 받게 해달라고 넣어놨으니까 뭐 구속이 되든 하면 이제 합의를 하자고 돈을 줘야 양형이 이제 참작이 되거든요. 재판에서 허경영이. 그러니까 허경영이 좀 구속이 되고 하면은 돈 못 받는 유리하죠. 왜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그럼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예. 허경영이 허경영이 구속되죠. 나는 구속되면 받죠. 구속되면 받죠. 아, 구속되면 다 받는 거예요? 그럼요. 그쪽도 변호사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있고 하잖아요. 구속된다고 뭐 전부 다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추행으로 구속될 수가 있어요. 성추행만으로도 지금 구속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건 성추행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진술이 또 심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서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경찰관도 우리 아들이 좀 일렀나봐요. 그랬더니 말을 했나봐요. 했더니 아유 아들놈이 또 그랬어요. 아니 말을 갖다 이렇게 표현해간다. 그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경찰관도 그렇고요. 경찰분이 아들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제가 그때 갔어요. 지금 어떻게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그때 가 있어요 지금. 이런 행태에 이해가 되지 않는 피해자들은 더 이상 A 변호사를 신뢰할 수 없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A 변호사는 피해자가 변호사가 새로 선임된 사실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했다고 합니다. 또한 언론에 알려진 피해자들은 허경영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것이 아닌 공중밀집 장소 추행으로 고소한 것으로 뉴스파이터 취재 결과 알려졌는데요. 공중밀집 장소 추행이 성추행보다 형량과 처벌이 낮음에도 어떠한 이유로 복수의 고소인들이 이러한 고소를 했는지 앞서 알려진 카카오톡으로 피해 내용을 보낼 테니 그대로 진술하라는 강요가 있었습니다. 허경영의 처벌이 목적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상황에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사건 정황의 중심에 선 성추행 사건이 돈을 노리고 누군가의 적극적인 사주와 부추김으로 추론된 것인지 혹은 치료를 목적으로 터치한 것이 성추행으로 변질이 됐는지 아니면 종교를 목적으로 사심이 있었는지의 사실 여부는 사법적 결과가 나와야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 가지 쟁점은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강제추행보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법정형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대중교통이나 집회장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공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용이하고 반면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저항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안수, 기도 등의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몰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추행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는 동의를 전제로 할 때 강제, 즉 폭행을 수반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을
은연중에 이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아하.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행위로 고소를 한 것인데 네. 당사자가 동의했는지 여부와 그 쟁점과 맞물려 있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